시간에는 당신의 삶을 바꾸는 영화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영화 인문학은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영화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고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인간의 본질을 탐색하는 여정이라고 서정남 작가는 본인의 책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처럼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알 수 있는 영화를 통해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즐겁고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평소에 하는 편인데요. 영화로 인문학을 공부할 때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지난번 주제와 마찬가지로 영화를 통해서 저희는 인문학적인 질문법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질문들을 해보고 그리고 주인공들과 그 영화 스토리를 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질문을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화를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보실 때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보시면은 더 영화를 풍부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시간 정도의 영화를 통해서 이 영화의 전체적인 주제는 뭘까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감독이 말하고 싶어하는 세계관은 잘 전달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내 나름의 정리로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화는 나에게 감동을 주었는가? 그리고 내가 감동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서 이 초점을 가지고 보시면 영화를 굉장히 조금 더 풍부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정한 질문인데요. 영화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한 편의 영화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주는 편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영화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과 그리고 저는 어떻게 영화로 인생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인문학 관점을 보는 영화를 보는 훈련을 통해서 저는 영화는 인생을 변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영화 인문학 훈련법은 어떤 게 있는 거지? 라고 제가 지금부터 4가지 정도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혼자 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영화를 볼 때 주로 사랑하는 연인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봅니다. 그래서 극장의 영화를 요즘에는 혼자만은 가는 경우도 생겼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무언가 저희가 약간 오락의 기능으로서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저는 많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화를 같이 보게 되면은 저희가 영화 속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영화는 혼자 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한 번 봤던 영화를 내가 2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영화를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질문들을 가지지 않고 이 감독은 영화를 왜 이렇게 찍었지? 저 주인공들은 왜 저런 대사들을 하고 있지? 라는 아무 생각 없이 일단은 가볍게 영화를 즐겨주시고요. 2번, 3번을 보게 될 경우에는 감독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지? 그리고 주인공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리고 주인공들과 스토리를 보다 보니까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라는 여러분들의 그런 질문을 통해서 저는 반드시 좋은 영화는 2번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영화를 봤을 때 저희가 봤던 감동, 느낌이 다르고 2번 봤을 때 감동이 저희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좋아서 보는 영화도 있지만 인셉션 같이 놀란 감독이 만드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처음 봤을 때 그 의미나 장면들이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요. 영화를 보고 나면 반드시
영화 해석을 검색을 해봐야 되는 영화가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의 감독 작품인데요. 이처럼 감독이 말하고 싶어하는 세계관이 너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했거나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세계로 가는 경우에는 저희는 2번 정도는 보면서 반드시 영화를 꼼꼼하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비슷한 영화로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상미가 굉장히 뛰어나고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결말을 2개로 볼 수 있는 영화라서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영화 스토리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 주인공 소년과 그리고 호랑이가 그 배 한 척만 놓고 바닷속에서 표류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과 동물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정을 쌓게 되고 실제로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고요. 그래서 호랑이와 이 소년은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서 어떻게 표류하면서 실제로 생존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영화 결말을 2가지로 감독은 만듦으로써 당신은 어떤 결말을 믿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2번 정도 꼼꼼하게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다른 해석으로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3번째 방법으로는 바로 질문하면서 본다입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영화는 관객들에게 말을 걸고 굉장히 많은 질문거리를 제가 던져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영화 주인공 그리고 감독이 하고 싶어하는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굉장히 많은 장면 중에서 왜 이 장면이 좋은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2번째로는 내가 이 캐릭터를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3번째로 나는 이 영화에 감동을 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 장면에서 눈물을 흘렸는가? 그리고 내가 감동을 받았거나 눈물을 흘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웃음보가 터져가지고 멈추지가 않는데 내 웃음보가 터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처럼 우리는 주인공들과 명대사, 명장면을 통해서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리고 나는 왜 이런 감정이 지금 들지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 인문학의 포인트입니다. 지난번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린 라라랜드를 예시로 들면 주인공 세바스찬과 미아 중에 나는 어떤 캐릭터가 더 좋았는지 저희는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들이 굉장히 많은 장면 중에서 그리고 대사 중에서 저는 그 2 주인공이 은하를 보러 가서 그 천문관에서 약간 날아가는 춤추는 장면이 좋았어요 라고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아가 1인극을 하면서 한숨을 쉬는 장면이 저의 상황과 지금 비슷한 것 같아서 저는 좋았습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똑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모두가 다른 장면을 좋아하고 모두가 다른 대사들을 말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생각들에 대한 왜를 떠올려 보시고 거기에 대한 나의 답을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화 설국열차를 통해서 감독의 세계관 그리고 이 영화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걸까라는 예시를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 설국열차는 봉준호 감독의 작품입니다. 영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지금 저희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는 자본주의의 모순 그리고 병폐를 꼬집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주인공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래서 꼬리칸에 탑승해 있는 탑승객들이 제일 앞에 있는 그 엔진칸으로 가게 되면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일까일 수도 있고요. 과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굶어 죽어하고 있을 때 나는 기꺼이 내 팔을 자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나는 내 팔을 자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은 과연 주인공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저희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 꼬리칸에서 엔진칸으로 이동하는 사람은
그 외국인 배우가 실제로 주인공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영화 평론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독이 실제로 영화 주인공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아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송강호였을 거야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왜 송강호가 주인공처럼 느껴지지? 또는 나는 왜 고화성이 주인공처럼 느껴지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그리고 질문들을 떠올려 보시고 그 답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명대사 그리고 명장면을 실제로 적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인상적인 대사를 쓰면서 그 영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저희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는 취미로는 필사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보고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 반드시 그것들을 기록해서 저는 따로 모아두었는데요. 제가 5년 전까지는 직접 손글씨로 노트에 쓰는 활동을 오래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기록하는 게 힘들어져서 정말 좋아하는 영화는 제가 손으로 쓰고요. 최근에는 SNS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블로그,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저는 제가 좋아하는 명대사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책 속 글귀를 저는 적어보면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영화 속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명대사를 따로 캡처를 해두시거나 내가 좋아하는 그 대사를 써본 경험 혹시 있으실까요? 네. 네.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노트 사진을 오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제 노트의 구성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좋아했던 제가 대사들을 1번부터 한 7번 정도까지 대사들을 쭉 적어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영화 속에서 이 대사들이 왜 인상적이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두 번째로 적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감동받았거나 내가 좋았던 대사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저는 질문도 함께 적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기록해 두는 편이기도 한데요.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바로 한번 써보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보기만 할 때랑 내가 한번 적어보면서 갈무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명대사를 적어본 다음에 나는 왜 이것이 좋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같이 적어본다면 아마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의 변화 그리고 영화를 보는 관점이 많이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라랜드를 보고 난 다음에는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변했지? 그다음에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지?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정말 좋은 영화 그리고 정말 좋은 책은 작품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거나 텍스트가 뛰어나거나 스토리가 잘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고 그 영화나 책을 통해서 내 삶이 변했는가, 그 다음에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나는 실천할 수 있게끔 내가 자극을 받았는가에 대한 영화가 저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